차렷! 평원쌤께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쉽고 안전하게 할까라는 주제로 네. 세 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배당 투자란 건 뭐예요? 내가 주식 투자란 말을 물어봐도 네. 배당 투자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있고 네. 사고 팔지 않고 꾸준히 모아서 배당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투자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거는 네.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에 어찌됐든 네. 그러니까 배당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이 이자보다 많이 준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좀 네. 설명해서 주식 투자가 이제 사고 파는 투자도 있지만은 적금 들듯이 꾸준히 모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평온해지는 그런 투자법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필명이 평원이세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너무 사생활인 거긴 하지만 네. 배당 투자를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받고 지금 계십니까? 한 달에 1,400원 기준에서 환율 기준에서 지금 4만 원, 5만 원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 달러로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근데 거기 국장도 좀 있고요. 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매달 한 2,700불, 800불? 어머. 그래서 어쩐지 얼굴에 막 윤기가. 좀 네. 편해 보이시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네. 주식 투자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배당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예. 알려주십시오. 설명을 하려고 네. 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할 거는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제목인데요. 맞아요. 네. 배당 투자를 하는데 왜 꼭 미국에 해야 돼? 한국을 왜 안 돼요? 좀 기다리세요. 지금 어. 질문이 많아 근데 말씀하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한국은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미국은 이제 주주 친화적이고 회사의 주인 주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에 대한 봉사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을 거의 그 목숨처럼 경영진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장기로 보면은 믿고 투자할 만한 시장이 배당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이 아닌가. 네. 왼편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네. 제레미 시겔 교수가 만든 건데요. 네. 그 1802년에 그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270만 달러가 되고요. 어머, 세상에. 아, 주식은? 네. 네. 근데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지금 현재 0.0377달러가 되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렇지. 네. 주식은 그냥 200년 이상 매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제하고 한 6.9% 정도 매년 이렇게 꾸준히 와. 상승을 하고. 금도 별로 안 네, 올랐네. 금도. 그러니까. 주식이 최고네. 워런 버핏이 말했지 않습니까? 금은 200년 동안, 2000년 동안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고 아무것도 생산한 게 없다. 그래서 그분은 금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네. 사실은 금 투자는 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좀 좀 올랐던 거지 거의 200년 동안. 와, 6.42 채권보다도 달러.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아, 그래서 우리는 애 태어나고 돌 때 금반지 이런 걸 주는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손주 태어나면 주식을 안전 네. 주식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는 네. 게 전공의 저런 주식을 이유군요. 다. 얼마 전에도 트럼프 계좌라는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태어난 애들은 미국 시민권자 애들은 $1,000를 태어나자마자 이제 주식으로 좀.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 매년 $5,000까지는 세금 없이 하면은 그 친구들이 한 20살 될 때까지 못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일단 이제 분산 투자를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분산 투자 관점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부동산하고 주식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은 우리가 원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까지 원화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그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IMF 같은 위기가 왔을 때 크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원화긴 하지만 주식은 좀 미국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지 통화 분산 측면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게 조금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좀 안전할 수 있거든요.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저렇게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아시아, 주식은 미국.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우리가 꼭 분산 투자할 때 꼭 그 주식도 기술주 배당 채권으로 분산해야 되지만 자기 자산 전체를 포트폴리오 짤 때 부동산과 주식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둘 다 원화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위험성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앤홀더하고 수량 늘리 저스트 킵 바잉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 저스트 킵 바잉이 가장 우수한
투자 기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기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건가요?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조금씩 네. 조금씩이라도. 아, 네, 생활 네, 쓰고 네. 남는 돈을 저축 삼아 그냥 사면 네, 되겠네요. 네, 적금 들듯.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배당금인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월 500만 원 나올 때까지 1원도 안 찾았었거든요. 아, 계속- 계속 돈을 벌 때니까. 네, 배당 나오면 넣고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계속 복리를 키우는데 요 세 가지로 하면 사실은 주식 투자 잃을 일은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 망하면 어떡해요? 망하면 계속 사면은 망하죠.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을 하면 주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 특정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ETF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건 이제 지수 ETF를 말하는 거예요. 아,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배당 투자는 이제 젖소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 젖소에서 우리가 젖소를 키우면 배당금이라는 달러를 받아서 아, 그걸로 다시 우유를 팔아서 젖소를 또 매수합니다. 예. 그러면은 또 젖소에서 우유가 더 나오죠. 그럼 또 우유를 가지고 또 젖소를 사면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게 이 배당 투자거든요. 이러면은 그 투자가 좀 되게 즐거워져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제 블로그 이웃들이 한 3만 5천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저랑 같이 오래 하셨던 분들 보면 매도 욕구가 안 생긴다고 그래요. 주식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더 사고 싶은 마음만 생기지. 싸게 산다는 마음으로. 네. 왜냐하면 이 저 사이클을 돌려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고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면 다음에 더 많은 젖소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한 사이클을 돌리면 이게 돌 때마다 복리로 선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회사들은 네. 우리는 회사들마다 이렇게 주주 배당률도 뭐 다르고 저도 뭐 이제 액면가 네, 기준에서 그쵸. 찌찌꼬리만큼 주고 그러는데 미국은 안 그런가요? 미국도 보통은 한 2% 3%대도 있고요. 뭐 10%짜리 주는 이제 고배당 커버드 콜도 있고 여러 가지 배당률이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1%가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런 건. 그러면 그거는 저기 이게 배당 투자가 안 되잖아.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주하고 배당주를 적절하게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배당률을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네. 포트폴리오 내가 만드는 네. 거구나. 내가 예를 들면 10억인데 나는 이제 한 달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10억으로 5%를 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성장주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5%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가장 큰 많은 문제는 젖소를 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저속 것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비싸게 팔 생각만 하니까 네.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뭐 많은 사이클들이 대부분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모아서 저기서 나오는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로 자기 노후 생활도 하고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투자가 아니라 오늘 사면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사고는 1시간 후에도 어떻게 하면 이 젖소를 비싸게 파는 거면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날마다 이 젖소 시세 알아보려고 미국 장도 봐야 되지 날씨 또 알아봐야 되고 온갖 고민을 다 하는데 저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저 생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시세를 거의 잘 안 봐요. 근데 저렇게 그림만 보면 맞아라고 네. 고개 끄덕이게 되지만 네, 사실 주식도 심리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너무 성급하게 단타하고 네. 하루 사이 뭐 정말 일희일비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1800년대부터 주식이 나와서 좀 느긋하게 네. 자식 키우듯이 막 네, 네. 이렇게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저렇게 젖소가 키워서 우유 샀다가 모았다 네, 기다리는 것 그다음에 사실 트레이딩에만 너무 현혹한 심리를 네.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주식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저 사이클이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서 본인이 납득하는 기간까지는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저 사이클은 이제 일단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한 사이클 정도는. 제가 그걸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더라고요. 월 배당금이 50만 원 나오기까지 처음에 2만 원, 3만 원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이거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50만 원 정도 이제 매달. 배당, 나오면은 확실하게 뿌리가 내려서 이걸 계속 돌리면 앞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늘어나겠다. 그렇죠. 나는 이제 기점이 5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가고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좀 흔들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만 원 정도까지 오는 기간은 조금 이제 그 사람마다 투자금에 따라서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되겠지만
그 기간까지는 조금 견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의 다우 그래프인데요. 저렇게 네. 미국 주식은 120년 넘도록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거는 6.25 야. 남침이 있었고 IMF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렇게 IMF 위기로 나라가 결단 나고 전쟁으로 결단 났을 때도 미국은 네. 영향을 거의 안 받거든요.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IMF 때 미국은 오히려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기하네.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런데 다 느긋했죠. 대공황, 뭐 석유, 뭐 이런. 지금 이제 요 보시면은 미국 주식은 전쟁과 무관하다는 게 요 차트에 제가 나타낸 그러네요. 거예요. 1차 신기하다, 대전, 그죠? 2차 대전, 중동전 모든 전쟁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주식에 반영되는 기간은 길어야 1년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전쟁했어도 딱 한 달 걸렸죠. 그러니까 잠깐의 하락은 있지만 그게 네. 대세 하락은 없네. 네. 네. 뭐 니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그것도 뭐 잠깐 모기지론 할 마찬가지고. 때도 잠깐만 네. 흔들렸던 잠깐, 거예요? 잠깐이네, 다. 2008년 그 세계 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네네. 세계 금융위기인데 네. 꺼진 거죠. 그거. 네. 이제 가장 많이 꺼진 게 저기 이제 저 가장 대공황 때. 대공황 때인데요. 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쨌든 100년 이상 전쟁이 주식을 망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물론 전쟁 났다고 바로 사면 안 되겠지만 전쟁 나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후부터는 사야 되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더라.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꼭 오늘 알아두셔야 될 건데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수업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대공황하면 뭐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전고점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바닥을 찍는 데는 2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공황인데 진짜 바닥 찍는데 2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공포를 부각을 하는데 29개월밖에 안 걸려.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25년 한 번 물리면 25년 간다는 거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바닥은 29개월이었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저게 그 대공황 꼭대기 때 산 사람이 25년 걸린 거지. 예. 맞아.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사모으기 시작했으면 맞아요. 계속 오른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엄청 돈 벌었죠. 예. 그러니까 30개월 후부터 산 사람들은 계속 오른 거예요. 계속 올라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는 오일 쇼크라든가 세계 금융위기나 팬데믹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기간을 재보면은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아, 당해봐서 그러네.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구나. 네네. 29개월이 최장기고 이제 팬데믹 때도 팬데- 11개월 만에 그것도 복구되는 뭐 돈 막 거예요. 풀었으니까. 그리고 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들이 100년 이상 수많은 위기를 겪다 보니까 대응이 굉장히 빨라지고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탄탄해졌지 않습니까? 2028년 금융위기 겪고 나서 미국 은행들이 굉장히 탄탄해졌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인간들의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막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 그래도 1년 이내에 다시 리바운드 네. 한다 봐야 되겠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하락 말씀하셨는데 하락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가까운 걸 좀 예를 들면 리먼브러스 사태가 저기 2008년이잖아요. 네, 저 네, 15개월이라고 네. 15개월 걸렸는데 네. 저때 한 좀 성질 급해서 일찍 들어갔어. 10개월 만에. 네. 맞아. 그래만 5개월만 참으면 되네. 그래도 10개월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면 안 팔고 네. 버티면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스트 킵 바잉 하면 아무런 문제가 그러면 없다는 현금을 거예요. 갖고 있는데 위기가 터졌어. 폭락이야. 계속 떨어져. 그러면 슬금슬금 사러 들어가야 되겠네. 주소로.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위기가 터지면 그게 얼마나 깊을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네. 파급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인지 이게 세계 금융위기급이면 한 15개월 가겠구나. 진짜 이게 무슨 대공황이면 이거 한 30개월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 기간을 안분해서 내가 30개월 동안 나눠서 사겠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서 턴했을 때 굉장히 부자가 돼 있을 수 있는. 네. 근데 맞다. 한국이 이렇게 불장이 했을 때 그럼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배가 좀 아프지 않았어? 그때는 또 눈치껏 또 들어가야죠, 국장도. 부동산도 미국 부동산 사는 것보다 한국 부동산 오르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르는 부동산은. 맞아요. 네, 못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야, 집 살려면 한국에 살지 미국에 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로 치면.
그때 IMF 때 그래서 교포들이 달러 싸들고 와가지고 쓸어 담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빌딩 그래서 많이 샀어요. 맞아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80% 하락한 그렇죠. 가격을. 그렇지. 이거 환율이 2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가격은 반토막 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좀 말씀드린 원화 가치가 사실은 우리 옛날에 보면 700원, 800원에서부터 지금 계속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그게 40년 이상 사실은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국민연금이 사실 이제 국장에서 29% 정도 하는데 사실 조금씩 매도해서 좀 리밸런싱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속 연못 고래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큰일이에요, 저거. 저거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되면은 국정이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폭락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그냥 미국으로 하는 게 좀 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국민연금 이제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또래 제가 60대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믿을 거는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생존비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말도 많다면 고갈된다, 지금- 묻어난다, 지금- 뭐 이제 이거 근데 그거마저 싹 다 없어지면 100세 시대라는데 이 고령자들은 근데 60, 70대 고령자들이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막 미국 주식 사고 달러 환율 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 국민연금 고갈이 이게 그냥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내가 우리는 보기에는 상관없어. 40대 이전이 그렇죠. 걱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미 늙어버린 사람은 괜찮아요. 지금 뭐 우리 20년 살면 죽을 거니까. 40 이후는 모르죠 또 100살까지. 40 이후는 네. 이게 한 20년 후부터 이제 찾아 쓴다 그래도 어떻게 버티면 40년 정도는 버티니까 지금 40살이면 대충 뭐 한 8, 90세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안심해도 될까요? 네. 우리는 그전에 죽어요. 걱정. 지금 문제는 감사합니다. 40 이전에 이런 이제 젊은 사람. 네. 그런 분들은 저 네. 문제가 그대로 닥치기 때문에 음. 좀 미안할 수도 있죠. 미안해야죠. 그네들은 내고 못 받는 게 뭐 정해져 있어요. 네. 이 구주에서는 절대로 30대는 자기 돈 내서 자기 연금 받아가야 돼. 못 받아 절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거 따지면 네네. 국장이 골치 아프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 2위부터 10위까지도 합쳐도 미국이 어머. 62%밖에 안 되거든요. 이야 한국이 그나마 저 올라가지고 지금 그런 어머. 거고요. 대만보다도 네, 대만에 TSMC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1%였는데 최근에 올라서 한 2% 정도 되고 그래서 국장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만 하는 게 주식 자산에서 압도적이네요. 네. 근데 저 큰 시장을 놔두고 국장만 하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말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저 6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안 할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든가 입주민 소득이 낮은 지역, 너무 귀엽다. 너무 근데 전세 사기만 상권이 세태형 전세 사기가 넘치는 저 지역. 지역을 어떻게 알아내죠? 저거는 다 알잖아요. 누구도 저 집은 안 사. 저 집은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주식으로 바꿔보면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나요? 줄어드나요? 저 줄죠. 맞아요. 미국은 인구가 계속 지금도 늘고 네. 있거든요. 투자자 소득이 어느 쪽이 미국이 높나요? 훨씬 높아요. 그다음에 AI나 로봇 신사업 미국이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저 전세 사기범이 되게 처벌이 약한데 미국은 맞아요.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종신형이죠. 맞아요. 그리고 아 진짜? 미국은 문제 액수에 사고가 비례해서 몇백 년도 징역 나와. 못 문제 나와. 사고가 맞아. 그리고 이제 미국은 주변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밖에 없지만 우리는 뭐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맞아요. 주변에 우범 범죄자들이 바글바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최고 500대 기업이 다 있는데 있죠.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저 6개면 우리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관점에서 주식을 부동산처럼 생각하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미국 주식 서학 개미로 제가 만일에 입문을 한다면 네. 이거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하는 강의는 없었어요. 음.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